자, 이제 제5절 책 55페이지를 펴보십시오. 보험금과 보험자의 면책입니다. 여기는 지금 보험회사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보험금이란 손해보험에서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고 하는 보험금액 한도내에서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 그걸 보험금이라죠. 그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니까. 임보험에서는 계약상 지급하기로 한 정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손해보험에서 문제되지 임보험에서는 범원 금액이 딱 정해지니까 관계없죠. 자, 그래서 보험금액 한도내에서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 손해액입니다. 이걸 누가 청구하느냐? 당연히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청구할 것이고 임보험에서는 보험 수익자가 청구하겠죠. 자, 보험 수익자라는 것은 임보험에만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음에 보험금 지급입니다. 보험금 지급 발생 요건입니다. 당연히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해야 되겠죠. 보험계약은 유상상무계약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지급한다는 대가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사고가 있고 보험료를 지급해야만이 보험금 지급한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험자의 책임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최초 보험료를 지급하던 때부터 개시합니다. 물론 이제 소급 보험이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특이하게 없는 한 최초 보험료를 지급하던 때부터 개시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에 보험 기간 중 보험 사고가 발생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지급되고 보험 사고가 발생해야만 보험료를 지급하겠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자, 보험 기간 중 보험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손해가 보험 기간 지나고 발생했더라도 보험금 지급해야 된다. 지급해야 됩니다. 보험 기간 중에 보험 사고 발생했어요. 사고는 발생했고 손해는 나중에 발생했다 할지라도 그 기간 내에 사고가 발생했으니까 보험금 지급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보험 계약 당시 보험 사고가 이미 발생했다. 자, 원래 이런 보험 사고가 이미 발생했거나 사고 발생이 불가능할 때는 그 계약은 무효했죠. 그러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자는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외정입니다. 이미 발생했다. 이 사고가 발생했다 할지라도 몰랐을 때, 다 몰라야 됩니다. 쌍방과 피보험자 모두 알 수 없을 때는 책임을 집니다. 제가 그랬죠. 암보험에 가입했는데 암에 걸렸습니다. 근데 나도 모르고 보험회사도 모르고 보험계약자도 모른다. 그럴 때는 그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게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 발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음에 면책 사유가 없을 것. 자, 당사자 특약에서 이런 사유가 있으면 보험자는 책임을 면책한다는 특약할 수 있습니다. 그 나중에 면책 사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뒤에 공부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보도록 합니다. 면책 사유가 있으면 책임을 지지 않겠죠. 다음에 보험금 지급 시기는 당연히 여러분 책의 56페이지 거기에 658조에 나옵니다. 약정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 내 행사해야 되고 약정 기간이 없으면 통지받은 날로부터 지체 없이 보험 금액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보험사고 통지받으면 지체 없이 보험 금액을 먼저 정합니다. 정했으면 지급해야 되겠죠. 그 정한 날로부터 며칠 내? 10일 내 보험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지급하는 게 아닙니다. 지체 없이 보험금을 정하고 그 정한 다음 날로부터 며칠 내? 10일 이내 보험금 지급해야 됩니다. 이것도 틀릴 수 있으니까 기억하세요. 통지받은 때부터 지체 없이 보험 금액을 정하고 정해졌으면 10일 내 지급하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 보험금 청구권도 몇 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됩니다. 그래서 보험금 청구권도 3년 내 행사해야 됩니다. 3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진행됩니다. 자, 다음에 보험자 면책 사유. 제가 공부한다 그랬죠. 굉장히 많습니다. 보험자 면책 사유라서 쭉 나와 있는데 법조문 내용입니다. 여러분 책에는 오른쪽 57페이지 보면 해설을 주긴 하는데 실제로 해설하느라도 요 법조문을 해석했다 보면 됩니다. 한번 읽어보고 하도록 할게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임보험에서 보험 수익자는 보험 발생을 할 때는 지체 없이
통지를 발송하라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만일 통지의무를 해태했다. 해태로 인해서 손해가 증가된 때는 그 증가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통지 의무를 해태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증가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 책임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보험사고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했다. 보험사고 고의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당연히 책임 없겠죠. 다음에 전쟁, 위험, 기타 사별난입니다. 이럴 땐 너무 예상치 어려우니까 당연히 책임을 면제됩니다. 다음에 보험의 목적의 성질, 타자 또는 자연 소모, 예컨대 기계 같은 거는 자연적인 마모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아니면 농수산물 같으면 자연적으로 부패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자연적 현상으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보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규정을 한번 읽어보고 한번 상세히 보도록 합니다. 보험사고가 나더라도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상법은 보험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거나 보험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험자의 면책 사유입니다. 자, 면책인데 면책 사유는 조금 전에 말했죠. 보험 계약자 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하는 보험사고입니다.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한 때는 보험금액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경우 굉장히 많죠. 보험사고를 노리고 일부러 보험사고를 보험금을 노리고, 그래서 생명보험의 경우 타인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자기를 수익자로 하고 난 다음에 살해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입니다. 고의로 상해를 일으킨다니 이런 거죠. 자동차 지나는데 푹 들어가가지고 받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럴 때는 보험금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다음에 전쟁 위험 등으로 인한 면책입니다.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 별난으로 인해서 생긴 때는 당사자간 반대약정이 없으면 이 반대약정이 있으면 따릅니다. 오히려 전쟁이 있을 때 전쟁보험도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보험금 당연히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 거 없으면 보험금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이것도 당사자간 다른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릅니다. 다음에 다만 전쟁 위험 면책 조항은 당사자간 다른 약정이 있으면 책임은 집니다. 그래서 이거 상대적 면책 사유입니다. 그런 특약이 없을 때만 지는 책임이 나는 겁니다. 언제나 면책되는 절대적 면책 사유가 아니고 상대적 면책 사유입니다. 기억이 되겠죠? 전쟁이 났을 때 더 보험 사고로 인정해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쟁이 났을 때 보험금 이렇게 지급한다 특약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걸 절대적 면책 사유는 아니다. 전쟁이 났다고 언제나 면책 사유는 아니고 다른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른다는 겁니다. 자, 다음에 보험사고 발생 시 통제무, 아까 이야기했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 발생을 한 때로부터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제를 발송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발생합니다. 사고 발생했을 때. 자, 보험수익자는 임보험에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피보험자,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청구권자를 말합니다. 자, 이럴 때 당연히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통지 의무를 해태했다, 게을리했다. 그럴 때는 그로 인해서 통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손해가 증가됐다. 그 증가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이거는 전액 다 책임 안 진다는 게 아니고 증가된 책임에 대해서는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증가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이것도 좀 다른 내용이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통지 의무 위반입니다. 통지 의무 위반으로 한 증가된 손해 면책입니다. 그 증가된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앞에 거는 면책 사유인데 반해서 이거는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자, 이게 보험사고의 면책 사유에 관한 겁니다. 다음에 이미 발생된 손해는 배상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되겠죠. 그 증가된 금액만 청구를 못한다는 것이지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당연히 면책되지 않습니다. 자, 그게 57, 58페이지 걸쳐서 있는 겁니다. 다음에 좀 전에 보험 목적에 따른 명책이 있죠. 그래서 보험의 목적의 성질, 보험의 목적, 근데 자동차면 자동차 그런 거죠.
성질, 하자, 자연 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상할 책임이 없다. 여러분 책이 보니까 보험 목적의 성질해 가지고 58페이지 보니까 과일 또는 생선의 부패, 자연적 현상이죠. 하자, 잘못된 포장으로 인한 운송물이 파손됐다든지 아니면 자연 소모, 기계가 노후화됐다든지 이런 것은 보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하자는 여러분 물건 자체에 하자가 있을 때 지는 책임이지, 포장을 잘못해서 운송물이 파손이 됐다, 이거는 그 물건 자체의 하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특수한 상황까지 책임진다는 것은 무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연적 특수한 상황에서 외부적 작용 없어도 필연적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책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에 우리 이런 사유가 있으면 면책하자고 면책 약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보험의 목적에 반하지 않고 신의 성실의 원칙 또는 불이익 변경 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 면책 약정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이 면책 약정은 굉장히 엄격히 해야 됩니다. 보험자의 책임을 면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인정해 주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래서 보험의 목적에 반하지 않아야 되고 신의 성실 원칙 또는 불이익 변경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에서 약정은 유효하다는 뜻입니다. 언제나 유효한 것이 아니고 그를 범위 내에서만 유효다. 이게 보험금 면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보험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보험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보험금은 뭐 따로 이론이 나오기보다는 전부 다 법조문이라 보면 됩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는 당사자 간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의 책임 시기는 되어 있는데 책임 언제 분쟁진다 했죠? 최초 보험료 지급받은 때부터 개시한다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약정이 없으면 다른 약정 소급 적용하는 거 소급보험 있겠죠? 그런 약정이 없는 한 보험료 지급받은 때부터 바로 책임이 개시됩니다. 2번 보험사고 발생 시 통지의무입니다. 상법은 보험사고 발생 시 통지의무 위반할 때 자, 보험자의 책임, 보험자의 계약 해지권을 규정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 좀 전에 여러분 보험사고 통지의무 위반했을 때는 그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전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닙니다. 여기는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있다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통지의무 혜택으로 인한 전가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을 뿐입니다. 2번 또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 발생한 때부터 상당 기간이라 했는데 상당 기간이 아니고 지체 없이입니다.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라 되어 있습니다. 지체 없이. 그런데 이게 참 이런 걸 상당 기간에 이렇게 틀리게 내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이런 거는 자주 읽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체 없이 통지를 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내용이 나왔죠. 통지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경우 보험자는 증가된 손해 보상할 책임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번 보험 수익자는 통지의무자에 포함되지 않다. 틀렸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 다 통지의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겁니다. 다음에 4번을 보십시오. 피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을 한 때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를 발송하라. 맞죠? 다음에 2번 보험자는, 즉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사고 통지를 받을 때부터 10일 내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 이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통지 받은 때부터 제가 여기 보세요. 통지받은 후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정하라 그랬습니다. 그 보험금액 정한 다음에 10일 내 보험금 지급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지급한다는 것이지 10일 내 보험금액 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고 발생 통지받은 날부터 자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정하고 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보험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은 틀린 겁니다. 다음에 3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는 보험금 지급할 책임이 없겠죠. 4번 전쟁으로 인한 생인 때는 당사자 약증이 없으면 지급 책임이 없습니다. 이것도 당사자 약증이 있으면 약증에 따르고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6번을 보십시오. 6번에 2번 보험사고가 전쟁으로 인한 생인 때도 당사자 간 다른 약증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할 책임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뭔가 이상하죠? 당사자 간 반대 약증이 있으면 그렇고 없으면 보험금 지급할 책임이 없다 그래야 됩니다. 뭔가 거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꾸로 말하면 당사자 간 반대 약증이 있으면 보험금 지급해야 되고 당사자 간 반대 약증이 없으면 보험금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자, 다음에 1번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에 약정 기한이 있다. 당연히 약정 기한이 있으면 그 기간 내에 보험금 지급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다음에 4번은 조금 전에 했었죠. 보험금액 지급에 관하여 약정이 없는 경우는 사고 발생 통지 받으면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정하고 다음에 정해진 날로부터 10일 내 보험금 지급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다음에 10번을 보십시오. 상법상 손해보험 면책사유입니다. 보험자 면책사유, 기억 성질로 인한 손해, 하자로 인한 손해, 이것 자연 소모로 인한 손해, 당연히 맞겠죠. 다음에 보험사고가 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경우 모두 다 면책되는 사유입니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면책사유 4가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외에 전쟁으로 인한 거 이런 거 나와 있는 거죠. 자, 면책사유도 한두 문제씩 잘 나옵니다. 다음에 9번 문제 한번 더 볼까요? 확인하는 의미로 들어갑니다. 보험료는 언제 지급하느냐? 약정기간이 있으면 약정기간, 없으면 1번처럼 9번, 2번 약정기간이 없는 때는 통지받은 후 지체 없이 보험금액 지급해야 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약정기간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험사고 통지 발생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한다 했죠.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정합니다. 정하고 난 다음에 10일 내에 보험금 지급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정하면 정하신 날로부터 10일 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맞습니다. 3번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 별난으로 인해 생긴 때는 보험자의 보험금액 지급 책임에 관하여 당사자가 다른 약정을 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린다고 그랬습니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약정할 수 있다. 상대적 면책 사유를 했습니다. 4번은 보험사고가 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했다는 때는 당연히 보험금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보험금에 관한 겁니다. 자, 이제 6절 마지막입니다. 이제 보험계약이 무효 또는 소멸되는 것 등에 대해서 봅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 기본서에 자 64페이지부터 실제로 법조문에 다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자,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계약이 무효일 경우입니다. 첫 번째,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 이 말은 보험사고가 났다. 그러면 이 보험사고가 저번에 하셨죠. 보험사고는 장래 불확정성이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경우는 무효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험사고가 계약 전에 벌써 객관적으로 확정됐을 때는 무효입니다. 다만 계약 당사자 상반과 피보험자 모두가 알지 못할 때는 그 계약은 유효라고 그랬습니다. 이럴 때 보험계약은 무효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다음에 보험계약자 사기입니다. 자, 보험계약자 사기로 인한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체결될 때는 그 계약은 무효라는 데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자는 그 사실 안 때까지는 보험료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속이고 하는 게 사기죠. 그래서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뭐 사고 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없다고 거짓말했다. 사기를 친 거죠. 이럴 때는 그 보험계약은 무효입니다. 그럼 보험계약이 무효라도 당연히 그 보험회사에서 알 때까지는 보험료 계속 납부해야 된다, 납부해야 된다,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험자는 그 사실 안 때까지는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보험약관과 관련된 거, 보험계약 취소입니다. 요 위에 것은 무효인 것이고, 요거는 뭐 할 수 있다? 취소에 관한 겁니다. 자, 요 두 개는 무효입니다. 지금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은 뭐라 설명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 이 교부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 그러면 성립한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했던 것 다시 중보하는 겁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건 취소 사유가 됩니다. 몇 월 내? 계약 성립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무슨 의무를 위반했을 때? 교부 설명 의무를 위반했을 때. 보부 설명 의무를 위반하면 보험계약자들은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몇 개월 내에? 계약 성립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하면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로 본다 되어 있습니다.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로 본다. 그래서 취소하게 되면 무효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나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인 것이죠. 자, 그래도 취소할 수 있다는 게 취소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고 안 하고는 보험계약자 자기 마음입니다. 자, 이게 보험계약 취소에 관한 겁니다. 다음에 보험계약은 당연히 보험자가 작성했으니까 보험자에게 유리하게 작성해야겠죠. 그래서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게 상법 보험편에 보면 당사자는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자의 보험 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불이익하게 변경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불이익하게 변경하면 당사자 보험회사는 한 사람밖에 없고 보험자는 그 계약 약관 내용대로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일방의 의사로가 당사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이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걸 굉장히 자주 말합니다.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입니다. 보험계약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더 자세히 볼 겁니다. 만일 불이익하게 변경됐다. 그럼 그 변경된 범위 내에서는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험계약 무효 사유를 쭉 적어 놓은 겁니다. 이것도 한 문제씩 종합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확인 들어갑니다. 이미 사고가 발생했다. 아니면 발생할 수 없는 것이 확정됐다. 그 보험은 무효입니다. 다음에 보험계약이 사기로 체결됐다. 그러면 당연히 그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음에 보험계약 체결할 때 약관을 교부하고 설명해야 되는데 위반했다. 그럼 3개월 내 계약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한 변경 내용을 변경하면 안 됩니다. 불이익한 내용 변경 금지 원칙입니다. 만일 위반했다. 그럼 당연히 그 범위 내에서 변경된 범위 내에서는 무효가 되는 겁니다. 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위반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당사자는 특약해도 안 됩니다. 특약해도 불이익하게 변경하면 안 돼요.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변경하면 그 범위 내에서는 무효가 됩니다. 이게 보험계약 무효 사유가 되는 겁니다. 무효 사유. 자, 다음에 보험계약 소멸을 봅니다. 여러분 책을 보면 64페이지 소멸로 옵니다. 첫 번째, 보험사고가 발생했다. 보험사고 발생해서 보험자가 보험금을 취급하면 이제는 보험계약 대상이 없어졌으니까 보험계약은 소멸합니다. 자, 건물에 화재보험에 가입했다. 그런데 화재로 건물이 소실됐다. 그래서 보험금 다 취급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가 없습니까? 보험계약 대상이 없어지니까 보험계약은 소멸하는 겁니다. 이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한 겁니다. 다만 손해보험 계약에서 보험사고로 일부 손해가 발생해서 보험금액 일부만 지급했다. 그럴 때는 보험금 한도 내에서 당연히 존속합니다.
자, 일부만 했을 경우는 당연히 그 금액 내에서 보험계약은 존속합니다. 자, 무슨 손해했을 때? 일부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럴 때는 그 범위 내에서 계속 존속합니다. 여러분 책 64페이지 밑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보험기간이 만료됐다. 보험기간이 만료되면 그 기간 내에서만 손해 발생했으면 책임 부담하기 때문에 보험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보험계약은 당연히 소멸합니다. 보험에 3년 가입했다 그러면 3년 지나면 당연히 실효되겠죠. 자, 그런데 보험계약은 당연히 소멸합니다. 다음에 보험 목적의 멸실. 당연하죠. 보험사고 유해 원시로 멸실했다. 벼락을 맞아서 없어졌다. 화재가 아니고. 이렇게 되면 보험 목적 없으므로 보험계약은 소멸합니다. 이건 보험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금 지급해야 되고 보험사고 유해 원인으로 소멸했을 때입니다. 그럴 때는 보험 목적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보험계약은 소멸하게 됩니다. 다음에 보험자의 파산입니다. 자, 보험자가 파산했다. 보험회사가 파산됐다는 겁니다. 그럼 보험계약자는 당연히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겠죠. 다음에 해지 안 하고 있다. 자, 파산 선고를 받은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되는 게 아니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지하지 않은 보험계약은 선고 몇 개월이 경과되면 3월이 되면 그 효력은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가 파산되더라도 보험계약자가 우태로 해지하지 않더라도 3개월이 경과되면 실효됩니다. 3개월이 경과되면 실효됩니다. 해지하지 않는 한 똑같습니다. 결국 해지 똑같은 효과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것도 나중에 보험계약 해지에 관해서 자세히 나올 겁니다. 보험계약 해지입니다. 이거는 보험계약도 일정한 경우가 있으면 예컨대 보험료 지급 연체했다든지 이런 사유가 있으면 당사자 의사에 따라 해지할 수 있고 해지되면 보험계약은 소멸합니다. 요 자세한 사유는 나중에 좀 볼 겁니다. 보험계약 해지 사유는 나중에 좀 볼 거예요. 그런 보험료 지급 지참을 해지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입니다. 자,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보험계약 해지인데 보험계약은 당사자가 자, 계약 체계로 지체 없이 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해야 된다. 1회역을 지급해야 된다. 다른 약정이 없으면 지급 안 했다. 2월 내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아까 앞에 배웠죠? 그 이야기입니다. 아까 앞에서 배웠던 겁니다. 전부 또는 1회 보험료를 지체 없이 지급하라. 만일 지급하지 않고 2개월이 경과되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험계약은 소멸하겠죠. 여기까지가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계속적 보험료 같은 거는 좀 틀리죠. 상당 기간 뭐 해야 된다? 채워야 됩니다. 다시 한번 지급할 걸 촉구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두 개를 구입할 것 원래 계약 체계로 지체 없이 보험금 지급해야 되는데 보험금 지급이 안 됐다. 그럼 2월에 경과되면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런가요? 근데 계속적 보험료의 경우는 보험료를 지급하라고 일단 채굴을 해야 됩니다. 채굴한 다음에 그 기간 내에 보험료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겁니다. 양쪽이 좀 틀립니다. 이건 기억할 때 계속 보험료 이 말이 나와야 되겠죠. 계속 보험료 나오면 뭐 해야 된다? 최고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계속 보험료 그럼 최고 그러면 돼요. 안 그러면 그냥 2월에 경하면 보험료는 보험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 64페이지, 65페이지는 보험계약 무효 소멸도 한 문제가 총합 문제로 나옵니다. 다음 중 보험계약 해지에 관한 것, 해지에 관한 것 이렇게 옳은 것 틀린 거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계약 해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입니다. 보험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때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죠? 해지 않더라도 3개월이 증가되면 보험계약은 실효됩니다. 다음에 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했다. 그럴 때 이미 지급한 보험료 반환금 청구할 수 있다. 거기 보면 해설 보시죠.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 있을 때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번은 방금 말했죠. 파산의 경우 3개월이 되면 효력을 낸다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4번 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됐음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려고 한다. 그럼 그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는 해지하고자 하는
보험자가 입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됩니다. 4번 문제입니다. 보험 해지 및 보험 사고입니다. 1번 또 보험자가 파산했죠? 해지할 수 있습니다. 2번 보험 수익자는 보험 사고 발생한 때는 지체 없이 통지를 발송하려 되어 있습니다. 3번처럼 통지 의무를 해탐으로써 손해가 증가됐다. 그럴 때는 증가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문제 4번을 보십시오. 2번. 보험 수익자는 보험 사고 발생을 안 때부터 지체 없이 보험계약자에게 보험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맞는 게 맞죠? 근데 해설을 보십시오. 보험 수익자만 통지하는 것이 아니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 모두가 포함되니까 2번이 틀렸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중에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인지 세 사람을 다 말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법조문이니까 법조문 그대로 해석할 수밖에, 그대로 출제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보험 수익자만 통지 발송 의무를 부담하는 게 아니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도 부담하니까 셋 다 규정해야 된다. 법조문에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맞추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틀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오면 일단 2번을 채고 난 다음에 다른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좀 다른 문제가 확실히 틀리면 그 문제를 풀 것이고 아니면 2번으로 와서 2번에 정답을 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3번은 방금 증가된 손해배상 책임이 없고 4번은 3월 익힌 것 때문에 효력을 잃는다 했죠. 다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가 조금 뭐라고? 좋지 않은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지 않은 문제. 자, 다음에 1번 문제를 한번 가봅니다. 보험계약자는 계약 차이로 지체 없이 보험금 전부터는 최초 보험료를 지급해야 된다. 맞죠? 2번 보험계약자의 최초 보험료 미지급 시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 성립 후 2월이 경과되면 보험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맞습니까? 예. 앞에 했죠. 요게 다른 계속보험료는 틀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번 계속보험료 미지급일 때는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에게 상당 기간을 정해서 지급할 것을 채굴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럴 때 4번처럼 제한이 있죠.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의 보험 지급 지체 시 보험자는 누구한테? 타인에게 보험금 지급을 채굴한 다음에 그래야만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굴한 후 해지할 수 있다.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는 누구한테? 타인에게 먼저 채굴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1, 2, 3, 4번 내용입니다. 보험료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문제 없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제가 아까 문제를 풀 때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40 아까 제가 문제를 풀었는데 안 풀은 게 있어요. 타인을 위한 보험은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44페이지 26번 문제를 한번 보십시오. 자, 상법상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타인을 A를 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보험계약자는 타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않으면 보험계약 해지 못한다. 맞는 이야기죠. 1번 맞습니다. 다음에 2번, 타인이 보험계약했다는 이익을 받기 위해서는 이익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된다. 틀렸다 했죠.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타인의 수익 의사 표시는 성립 요건이 아니다고 그랬습니다. 틀렸습니다. 다음에 3번, 보험계약자가 계속 보험료를 지체할 때는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도 보험금 지급을 최고해야만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번, 위임은 필요 있다 없다? 없다고 말했습니다. 위임 필요 없다고 말했어요. 자, 다음에 항상 이거 여러분, 이 타인을 위한 보험은 100% 나온다고 생각하고 계약 체결해야 됩니다. 20,
타인을 위한 보험. 자, 26번 맞죠? 25번까지 한번 봅니다. 1번 보험계약장을 위임받지 않으면 벌써 틀렸죠.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위임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2번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타인은 수익의사를 표시해야만 계약의 이익을 받을 수 있다. 맞아 틀려. 수익의사 표시 요건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틀렸습니다. 이게 이제 왜 이런 말이 자꾸 나오냐면 민법에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이어서 제3자는 수익의사를 표시해야만의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데 보험회사에는 보험법은 틀립니다. 그래서 수익의사 표시 필요 없습니다. 다음에 3번 보험계약자가 불특정 타인을 위한 보험을 그 타인의 이용 없이 계약 체결한 경우 그럴 때는 보험자에게 고지를 해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해줘야 됩니다. 다음에 4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을 지체한 때는 그 타인이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그 타인도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맞습니까? 예. 요게 타인을 위한 보험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요게 배웠던 게 뒤에 보험금 지급에 관해서 보험금 해지 이런 것도 계속 연결돼서 나오죠. 그래서 앞에 잘 모르더라도 뒤에 거 배우면 계속 연결돼서 나오기 때문에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풀었지만 여러분은 타인을 위한 보험이 있죠. 요 문제 전부 다 풀어보십시오. 23, 24부터 28번까지 다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야만이 확실히 맞출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6절입니다. 다음에 남은 게 보험계약 해지입니다. 해지인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까요? 여기까지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 공부할 때 앞에 부분이 있죠. 보험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은 보험계약자, 보험자, 피보험자, 보험이익, 보험가액, 보험금액 이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뒤에 게 문제가 잘 풀리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리고 보험대리상, 다음에 보험설계사, 보험중개사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십시오. 그러지 않고 무작정 뒤에 게만 풀려고 그러면 계속 막힐 수가 있어요. 너무 답답하게 빨리 가려고 그러지 말고 앞에 부분은 좀 보시면서 자기 거로 확실히 만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감기가 걸려가지고 여러분한테 지금 목소리가 조금 좋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마치겠습니다.